당신이 가난해지는 진짜 이유 7가지. 당신은 지금 왜 가난해지고 있을까요? 노력해도 왜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듣기 불편할 수도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 당신이 가난해지는 진짜 이유 7가지를 최신 분석을 통해 파헤쳐 봅니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경제적 관점부터 미시적인 재정 습관까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현실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할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본 수익과 노동 수익의 격차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월급 인상은 흔치 않죠. 반면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끊임없이 부를 증식합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3%라면 월급이 2% 올라도 우리는 사실상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1억 원짜리 아파트가 3% 오르면 가만히 있어도 300만 원의 수익이 생기죠. 노동소득만으로는 자본소득의 벽을 넘기 힘든 구조가 현대사회의 핵심적인 가난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회의 불평등입니다. 가난한 환경에서는 실패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큽니다. 한 번의 실패가 신용불량으로 이어지거나 다시 일어서기 힘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 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반면 부유한 사람들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산적,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합니다. 부모의 인맥을 통한 인턴십이나 취업 기회는 또 어떻습니까? 이런 차이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넘기 힘든 사회 구조적인 장벽이 됩니다. 흔히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죠. 특정 직업군에서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의 커리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수 침체로 인한 경제적 압박입니다. 특히 40대에서 50대 중장년층의 소비 위축과 전반적인 소매, 판매액 감소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됩니다. 문을 닫는 가게가 늘어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는 현실은 통계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상권이 유동인구 감소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텅 비어가는 현상은 지역 경제를 넘어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누군가의 소비 위축은 또 다른 누군가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는 실질 임금 감소입니다. 명목상 월급은 올라도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면 우리의 구매력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1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품목이 지금은 1만 5천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같은 기간 월급이 20% 올랐다 해도 물가 상승률 50%에 비하면 우리는 오히려 더 가난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식료품이나 주거비 같은 필수재의 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에게 훨씬 큰 타격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받는 돈이 많아진 것 같아도 실제로는 주머니 사정은 더 나빠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산 격차의 확대입니다.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현금 가치가 하락하며 가난해지는 반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가치가 상승하여 안정성이 증가합니다. 이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전 세계적인 통화량 증가로 인해 자산 가격이 급등했고 이 과정에서 자산이 없는 청년층이나 무주택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겪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웬만한 중소기업의 1년 매출을 능가하는 현실은 자산 격차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는 가난의 대물림입니다. 가난한 환경은 교육, 정보, 그리고 다양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합니다. 이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가난한 가정의 자녀는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렵고 인턴십이나 취업 기회에 대한 정보력과 접근성이 낮아 사회 경제적 지위 상승이 더욱 어렵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과외나 학원 등 사교육 기회가 부족하면 학력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결국 이는 미래 소득 격차로 이어지는 비극이 반복됩니다. 마지막 7번째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플레이션이 왜 생기고 금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면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고 기회를 잡기도 힘듭니다. 예를 들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때 대출을 받아 자산에 투자해야 할지 혹은 고금리 시기에 부채를 줄여야 할지 판단하지 못하면 남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뉴스를 단순히 남의 이야기로 치부하거나 기본적인 금융 지식조차 외면하는 태도는 스스로를 가난의 늪으로 밀어넣는 행동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동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월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노동소득 외에 자본소득을 발생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소액 투자, 배당주 혹은 작은 온라인 비즈니스라도 시작하여 자본이 일하게 만드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경제 지식 습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제 신문을 꾸준히 읽고 관련 서적을 탐독하며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제 상식을 키워야 합니다. 내가 내 돈을 지키고 불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협력이 절실합니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사회의 지원이 조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가난해지는 이유와 해결 방안이 여러분의 재정적 미래에 작은 깨달음과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현명한 재정 결정을 내리시길 응원합니다.